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 전남에 5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미국 투자 회사 신뢰할 수 있을까요? SFR은 전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6일 추가 합의각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불과 몇 달 전 LPGA 후원금 3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퍼힐스의 주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유 오피스로 확인되며 재무 상황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투자가 실현된다면 전남의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과연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일론 머스크가 13번째 자녀를 두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뉴욕 법원에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머스크가 출산 당시 곁에 없었으며 아이를 단 3번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에 제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아이를 더 갖자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나는 매일 신빙성 있는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가수 그라임스도 머스크가 자녀의 건강 문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머스크의 13번째 자녀,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개발 지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성사된다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특별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1938년 뮌헨 협정처럼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쟁 3년,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한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혔다?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5대 핵심 기술 중 4개에서 중국에 뒤처졌고 첨단 패키징 기술도 중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격차가 사라졌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원천 기술 부족과 인재 유출,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 반도체 강국 한국,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는 유치원도 가기 전에 경쟁이 시작됩니다. 사세고시 들어보셨나요? 대치동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레벨 테스트가 등장하면서 4살부터 시험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초등수학학원에서는 중고등 수준의 문제를 내고 영어 유치원은 3, 4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맘카페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문제집까지 추천되며 조기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영유아 사교육, 정말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국민 55%는 한국보다 미국 증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대한상의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에 미국 증시를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경제 호황, 지배구조 투명성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반면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혁신성 정책, 규제 중심 정책, 단기 투자 문화 등이 꼽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살아나려면 기업 혁신과 주주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출신 증권사 직원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63명이 구속됐는데요. 그중 한 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여의도 증권사에서 채권 브로커로 활동하던 A씨로 밝혀졌습니다. 증권계는 무릎 수술로 결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구속 상태였던 것.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증권가 곳곳에서 확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 침입. 그의 첫 재판은 3월 1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위해 대통령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3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직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트럼프와의 설전 이후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비난했지만
젤렌스키는 나는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나토 가입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 정세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10억 달러씩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경제사절단은 러트닉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는데요. 사절단 측의 강한 항의 끝에 간신히 30분간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과연 한미 경제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그는 중도로 이동하면 배신과 불신을 산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부 586 운동권들은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전략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재명의 중도보수 승부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